삼육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지 문제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2018학년도 풀었는데 쉬웠죠? 근데 2017학년도는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모두가 1등급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고 같이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고서의 주제. 우선 여기 보니까 딱 보면 동굴, 그 다음에 막집, 주먹도끼 요런 게 나오죠. 시대적으로는 구석기입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는 집을 그냥 막 만들어서 막집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동굴 안에서 생활했던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뗀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했고 뗀석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주먹도끼입니다. 답은 3번. 다 맞았죠?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쭉 보면은 바로 삼국의 통일 과정인데 가는 사찬 시드기 거느린 수군이 기벌포. 자, 기벌포에서 서린기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 이겼다. 자, 기벌포는 바로 나단 전쟁에서 유명했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나당 전쟁이 뭘까요?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한 건데요. 원래 나당은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해요. 왜냐면 신라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다시 싸우죠. 원래는 사이좋게 지내서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먹고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먹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당나라가 막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같은 백제나 신라에다가 지방 조직을 자기네들의 지방 조직을 세우면서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싸웠는데 그게 나단 전쟁이고 가장 유명했던 게 기벌포 전투입니다. 답은 3번. 네, 3번. 매소성 전투도 있어요. 기벌포 매소성 전투. 많이 들어봤죠? 답은 3번. 3번.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나라는 남쪽은 신라와 맞닿았고, 그러니까 남쪽 밑에는 신라가 있으니까 신라 위쪽의 나라죠. 당연히 저는 발해라는 나라가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아직 안 떠오르도 상관없어요. 뭐 서쪽은 거란과 접해있다.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해동성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해동성국은 발해가 가장 전성기 때 주변 나라들이 특히 당나라가 지어준 별명인데요. 아마 요거를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발해고요. 1번부터 5번 중에 발해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은 변한. 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 철과 유명한 나라는 사만중의 변한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고구려 유민이 건국에 참여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는 2018학년도에도 보기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부역. 예. 그 다음에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청정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고려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유역을 확보했다. 고구려고 요거 때는 광개도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입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주제가 뭐냐면 우선 내용이 보니까 담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나오는데 두 개가 되게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바로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데 요거랑 똑같은데 요거는 금동으로 만들고 요거는 나무로 만든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겁니다. 근데 고구려 건지 백제 건지 신라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본 건데 어머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담징이라는 사람은 바로 고구려의 화가인데요.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종이와 먹을 제조한 기술이나 그림, 그 다음에 뭐 서적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일본에 가서. 담징의 그 벽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벽화가 있는데 담징이 고구려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그림을 그려줬다.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2학년 때? 자, 그래서 삼국과 가야문화의 일본 전파.
이 삼국시대 때 일본에게 문화를 많이 전달해줬죠. 뭐 백제 근초고왕도 엄청 많이 했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진을 뭐 굳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산별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산별초에 관한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산별초랑 관계 깊은 거 고려시대죠. 답은 1번입니다. 이 대몽이란 뜻이 뭐냐면 몽골과 대항한다란 뜻이에요. 산별초는 무신 정권 시기에 군부대로 고려 때죠. 고려 무신 정권기의 군부대로 얘네들이 끝까지 몽골에게 저항을 했죠. 왜 몽골한테 처음부터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무릎 꿇고 말잖아요. 고려 정부가. 그렇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항몽 운동을 해서 처음엔 강화도에서 운동하다, 그 다음에 진도에서 운동하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바로 삼별초 항몽비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막 맛있는 생선을 먹는다던가 백두산을 구경한다, 미안해요. 백두산이라뇨. 한라산을 뭐 간다던가 예쁜 바닷가에서 예쁜 컨셉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도는 관광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역사적인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삼별초 항몽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 자, 6번. 고려 말에 활동한 신진사대부. 자, 이 신진사대부로 유명한 사람은요, 바로 정몽주랑 정도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고려를 개혁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자, 정도전은 안 된다.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둘이 파이팅을 하죠. 그래서 정몽주가 죽잖아요. 왜 태종 이방원한테. 그리고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을 하죠. 자,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고려 말하고 관계 깊은 건 3번. 권문세종의 횡포를 비판했다. 자, 신진사대부는 그때 당시에 권문세종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권문세종은 누구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기철 같은 친원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우리 기철 같은 친원파를 또 척결했던 사람이 공민왕, 그쵸? 이 공민왕 시대부터 조금씩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조선을 세우죠. 답은 3번. 뭐 여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꼼꼼히 해놨어요. 예, 그래서 3번이고 신진사대부가 그냥 고려 사람이다. 특징을 잘 몰라도 고려 사람이다라고만 알아도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자료에 있는 나라가 어디 시대인지 알고 그 나라랑 맞는 시대가 어딘지만 고르면 수능 한국사는 그냥 껌입니다. 껌. 정말 쉬워요. 자, 그 다음에 7번. 미초침 우리나라가 실시한 정책. 이거 2018학년도에서도 나왔어요.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 외관을 두려하셨으나, 최숙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외관 두라고 한 거. 여기 보면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워서 너무너무 친근한 단어네요. 자, 바로 고려죠. 고려 전기, 성종 때 내용입니다. 고려만 알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문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수능 문제 쉬워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국사 문제는 어렵습니다.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만치 않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이 최숙로의 시무엘 28조의 내용은 여기 보면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동원하는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주십시오. 자, 연등회, 팔관회 둘 다 불교 행사인데요. 줄여달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최숙로는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보다는 유교 정치를 시행하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자, 고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어렵죠? 역분전. 네, 역분전. 자, 우선 총윤천은 조선 거고요. 요것도 조선, 상평동부 조선, 그 다음에 독서삼품과는 바로 통일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못 썼네요. 죄송해요. 암튼 역분전은 뭐냐면 고려 초기에 그 왕건이 호족들에게 나눠준 땅들이 역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미추진 국왕은 세종대왕입니다. 또 나와요. 매년 나오시는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자, 농사직설. 대박이죠? 작년에도 나왔는데
아니 2018년도에도 나왔는데 2017년도에도 나왔네요. 여기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도 나옵니다. 자, 이 왕은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이 한 거는 1번입니다. 여기서 조선만 찾아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사군육진, 뭐 사군육진 기억나요? 최윤덕, 김종서의 사군육진, 여진족을 몰아내세웠던 작년에 배웠어요. 자, 강동육주는 서희가 고려의 서희가 거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외교 담판을 하죠. 그래서 강동육주를 확보했고 동북구성은 윤관이라는 장군이 얘도 고려 사람이에요.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 축성하였고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때는 조선 후기 숙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던 것은 고려 말 공민왕이고요. 몽골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공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여기 보면은 군포의 부담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부터 군포를 1필씩 납부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가는 균역법이죠. 군포가 뭐예요? 조선시대 세금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자세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세금제도, 경제제도를 잘 안 배우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원래 조선시대 남자들도 다 군대를 갔어요. 다 군대를 가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젠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군대에 관한 포를 한 패씩 납부, 그러니까 군대 안 가고 세금 내라 이거죠. 그게 군포예요. 근데 세금이 어떤 거냐? 옛날에 이제 옷을 만드는 천도 되게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을 1패씩 납부하라는 원래는 2패씩 납부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니까 군포를 2패씩 납부하라고 했는데 1패씩 납부하라고. 즉 줄여준 거죠. 예, 그게 균역법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요. 정말 이거 다 배울 거예요. 뭐 영정법, 과정법, 진대법, 직전법 다 세금제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좀 본 적 있어 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된다면 조금 덜 어색하지 않을까 싶네요. 10번. 자, 다음 주장을 활용한 탐구 주제. 유형원, 정약용 나옵니다. 제가 어떤 반에 가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학자들 중에 이름에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으면 다 중농학파다. 유형원, 이응 들어가 있죠? 정약용, 이응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실학자 중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중농학파입니다. 자, 답은 4번. 이 중농학파는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좋은 나라를 만들자, 실사고시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죠. 실학자의 토지제도 개혁 방향.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여기부터는 여러분 시험범위니까 쉬웠겠죠? 우리 3학년 최근에 배운 내용들 3학년에. 자, 11번. 다음 정강이 발표된 시기. 대원군을 즉시 귀국게 할 것, 문벌을 폐지할 것,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할 것, 지조법을 개혁할 것. 이거 14개조 정강, 갑신정변입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시험 문제 1학기 때 낸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이때 시기를 찾는 건데 시기 찾는 건 좀 어렵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답은 마. 예, 마. 5번이에요. 요 그림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요거는 바로 가부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국기무처 회의, 김홍집 내가 가부개혁이에요. 답은 4번. 가부개혁하고 관계 깊은 건 4번이죠. 과부의 재가가 뭐예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재혼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13번. 고종 황제를 복위시키라. 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905년 의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본이 고종이 함부로 외국권을 발휘했다고 연애는 법을 어겼다고 해서 고종을 폐위시키죠. 그래서 1907년 정미의병으로 고종 복위에 관한 의병이 일어납니다. 13도 창의군이라는 조직을 구성했고요.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했는데 장군, 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치를 하고 지방에 내려가요. 그러면서 약간 흐지부지 됐던 정미의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1번.
네, 1번이죠. 나머지는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14번. 밑줄 친 이 신문. 자, 장인한. 기억나요? 장인한이 스티븐슨 죽인 거. 예.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양기탁과 함께 발행하는 신문 이용. 자, 정확하게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로 답은 1번인데요. 이게 황성신문도 맞다고도 해요. 뭐 복수 정답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최초, 대한민국, 요 내용이 최초로 신문이 된 거는 이제 횡성신문. 그 다음에 그냥 게재한 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데, 답은 정확하게 1번입니다. 아마 답을 낸 사람, 그때 당시 교사진들이 취지로는 이 양기탕과 함께 발행하는 신문,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고, 이 대한매일신보 때문에 국제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기억나죠? 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조선 총독부는 현재 뭐뭐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나간 양이 더 많습니다. 증산량, 산미증식 계획이죠? 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1920년대 쌀을 많이 생산해주겠다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품종도 개량해주고 그랬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쌀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함이었죠. 자,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짠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920년 10월 대규모의 일본군의 북로군정서, 발금평숲, 그 다음에 완로구와 천수평, 그 다음에 어랑촌 같은 데서 전쟁을 치러서 일본군들을 초토화시킨 바로 전쟁은 청산리 대첩이죠. 북로군정서군의 수장이 김저진이었어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가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리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뭐뭇은 민족대표 34인이 전 민족을 대표해 독립선언한 운동. 이거 우선 3.1운동이죠. 3.1운동을 계기로 가가 만들어졌대요. 3.1운동을 계기로 가가 만들어졌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계속 매년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요. 너무도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중요하다는 사람, 누가 봐도 중요한 세종대왕, 누가 봐도 중요한 3.1운동, 누가 봐도 중요한 임진왜란, 누가 봐도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것들이 매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활동은 5번,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대에 바로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일본하고 싸우려고 했죠. 그때 만든 선전포고문, 대일선전포고문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제헌국회. 그래가지고 왜 정부가 농지를 사들이고 다시 국민들한테 돈 주고 팔죠. 그게 무슨 법? 농지개혁법. 그쵸? 답은 3번. 이것도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 19번. 이 사진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고요. 대학 교수들의 시위 모습이고요. 대학 교수들은 마산, 서울 등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을 부정과 불의한거하는 민족 정계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이후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내각 책임제인 장면 내각이 등장하게 되죠. 답은 2번. 2번이죠. 이거 다 맞아야 돼요. 그쵸? 자, 20번.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1972년에 서울과 평양에 동시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발표한 것이다. 요거 작년 2018도 나오고 2019도 나왔어요. 이거 계속 적십자 회담 잘 나오는데 이 적십자 회담은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남북한이 최초로
조금 화해하는 분위기로 성명을 내비친 겁니다. 이때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 말고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냉전을 좀 완화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의 선언을 하면서 그거에 어떤 분위기를 타서 우리나라도 남북 공동 적십자 회담을 하게 되죠. 이걸 시작으로 계속 남북한이 계속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서로 성명, 공동 성명인 평화 성명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북한에 관한 수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열심히 배울 거고 나중에 이제 2000년 6월 15일에는 서로 이제 말만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1972년부터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2000년 6월 15일 날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답은 5번. 누가 봐도 5번이잖아요. 근데 그쵸? 내용을 몰라도 갑자기 생뚱맞게 이 내용에서 실력양성운동 이거 1920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고 관계 깊고 좌우합작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전 신탁동체 어쩌네 저쩌네 그랬던 시기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맞춤법 통일한 채택 뭐 이것도 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그 사이에 미소공동위원회도 그때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다 1940년대 50년대네요. 그쵸? 예. 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맞았죠? 예, 요거 풀어가지고 사진 난 이렇게 풀었다 라고 올려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답 풀어주셔서 감사. 제가 좀 저번 시간에 너무 길게 수업을 해서 빨리빨리 답 맞추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